자, 147쪽에 1번 볼게. 변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기억 보기.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하다, 맞지? 여기서 말하는 지각 변동은 뭐 지진 화산, 대륙의 가장자리보다 대륙의 중앙부가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또 그림 나와 있지만 보통 여기 대륙의 주변부라고 하면 좋지. 그리고 태평양도 이런 가운데도 있고, 그치? 여기도. 그다음 대서양의 중앙, 이런 데가 변동되기 때문에 대륙의 가장자리가 더 활발하다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틀렸고, 태평양 가장자리보다 대서양 가장자리가 발달한다. 얘도 틀렸지. 방금 그림에서 보니까 대서양 여기면 대서양의 중앙 부분, 여기가 더 활발하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 자, 밑에 2번에 그림은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진대와 화산대는 주로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맞고, 지진이 활발한 곳에는 모두 화산 활동도 활발하다. 이거 틀렸지. 자, 보통 이거 잠깐 노트 정리한 걸 보면, 요거 우리가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수렴형을 섭입이랑 충돌로 나눌 때 지진은 이 네 개의 경계에서 다 일어나지만 화산은 발산형이랑 수렴형에서만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니은 보기가 틀렸고, 자, 디귿은 화산 활동은, 그치,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가장 활발해. 그래서 여기를 환태평양 뭐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자, 3번에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자,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작고 뭐 큰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억 틀렸고, 자,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지. 자, 그 다음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에 저장된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4번에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당연히 암석권이고, 이 암석권을 판이라고 하지. 그리고 B가 연약권, 그리고 기억이 해양지각, 니은이 대륙지각. 자, 대륙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 해양지각은 5km, 그리고 암석권은 100km까지. 그리고 해양판은 해양지각을 포함한 요 부분은 해양판, 여기 부분은 대륙판이라고 하면 되지. 자, 그래서 밀도도 많이 나오는데, 밀도는 방금 얘기했듯이 두께는 대륙지각이 훨씬 두껍지만 밀도는 해양판 또는 해양지각이 더 크게 되지. 그 이유는 위에다 잠깐 정리할까? 해양은 현무암질 암석,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 멘틀까지 정리할까? 멘틀은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밀도가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은 맞고, 자, 그 다음에 우리 A와 B의 경계면이 모호면이 아니라 여기가 모호면이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하니까 틀렸고, 자, 암석의 유동성은 B 연약권에서 있지. 그래서 틀렸고, 답은 기억. 자, 그 다음에 5번에 판을 움직이는 힘, 멘틀 대류고, 근원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겠지. 답은 2번. 자, 6번에 판의 이동 원리, 아까 얘기했듯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코코아가루 탄 우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자, 가열된 우유가, 그럼 여기서 우유에 해당하는 거는 뭐 연약권이라고 해도 되고 멘틀이라고 해도 돼. 그다음에 코코아 가루가 여기서는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 우유도 연약권, 멘틀 전체가 아니라.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린 가나다는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가가 어긋나는 거, 보존형 경계라고 할까? 보존형 경계. 자, 그 다음에 가는 발산형 경계.
다는 수렴형 경계가 되겠지. 그러면 기역에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은 나가 되니까 틀렸고, 나에서 멘틀대류가 상승한다 맞고, 다에서 섭입대가 발달한다 맞지? 여기서 어디가 섭입대냐면 요 부분을 섭입대라고 하면 돼. 섭입대 또는 베니오프대라고도 하지, 그치? 자, 답이 5번이고, 자, 8번에 다음은 판경계 부근에서 발달하는 여러 가지 지형이래.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게. 자, 이거 다 뭐 공부해서 외웠겠지만 발산형은 열곡, 여기를 열곡이라고 하고 해령. 그래서 해령이랑 열곡이 발달하고, 근데 여기 해양지각 멀어질 때도 여기 열곡이라고 하면 되고, 대륙지각 멀어질 때 우리 열곡대라는 표현 쓰지. 자, 수렴형은 크게 섭입이랑 충돌로 나눌 수가 있고, 자, 섭입은 대륙 해양이 만나거나 해양 만나는 거, 충돌은 대륙 만나는 건데, 대륙 해양 만날 때 해구나 호상 열도 같은 거 생길 수가 있고, 대륙 만날 때는 충돌형이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습곡 산맥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거 히말라야 산맥. 아, 그리고 여기 안데스 산맥도 써 있지. 안데스 산맥은 섭입형에서.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변환단층, 여기 변환단층 생길 수 있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게 있지. 자, 그래서 다시 볼게. 자, 요거 다 공부하면서 외웠지. 자, 해령은 발산형, 해령은 발산형 맞고, 해구는 수렴형 맞고, 열곡대 요거 조심해야 되지. 열도랑 열곡 구별해줘야 돼. 열도는 수렴형이지. 그리고 섬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양지각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열곡이라고 나오면 얘는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습곡산맥은 수렴형 경계. 리을이 여기. 변환단층은 여기 호상열도. 아까 얘기했죠. 호상열도는 수렴형.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 발산형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자,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한다. 이거는 해구에 대한 설명이지. 발산형 경계는 해령,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고, 판이 멀어지는 경계. 그래서 틀렸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틀렸고, 지진하고 화산 둘 다 있으니까 틀렸지. 자, 그래서 답이 5번인데 V자 모양의 계곡을 열곡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답이 맞고, 자, 10번 볼게. 그림 가와 나는 어느 지형의 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그림이 동아프리카 열곡대 모습이야. 그러면 좀 멀어지니까 발산형 경계이기는 한데, 자, 잠깐 다시.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해양 멀어지는 곳은 해령이지만 대륙 멀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고 여기 해양판이 생성된다고 해야 돼. 그러면 점점 여기는 좁은 바다가 생기다가, 이제 이 열곡대는 앞으로 좁은 바다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넓은 바다까지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양저 확장설이라고도 뭐 배우기도 할 거야. 자, 그러면 1번에 습곡산맥은 수렴형이니까 틀렸고, 2번도 틀렸고, 해양판이 멀어진다. 자, 이거 판이 멀어지는 건 맞는데 여기 지금 누가 봐도 바다 아니지, 그치? 그래서 대륙판이 멀어진다라고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화산 지진 모두 활발하다 맞고, 어긋나는 거는 변환단층이니까 틀렸지?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자, 11번에 두 판의 상대적인 방향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렴형 경계면서 A와 B는 모두 해양판이래. 자, 모두 해양판인데 섭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밀도차가 있는데 A랑 B 중에 누가 더 밀도가 커? 이제 A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밀도가 크지.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항상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지진이 생기고, 이쪽에 열도도 생기고, 이쪽에 밀도가 작은 판 쪽에 만약에 습곡산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얘는 해양판이니까 습곡산맥까지는 굳이 말을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여기 기억 보기. 자, 기억에 열곡이 발달한다. 요거 틀렸지. 해구가 발달한다 라고 해야 돼.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해양판에서도 또 여기 잠깐 또 보면 해양판 만날 때도
해구 생기는 거야 당연히. 마리아나 해구가 거기 그렇게 해서 생긴 거고, 우리 밑에 그림에 보면 마리아나 해구가 여기지, 그치? 필리핀 판이랑 태평양 판이랑 만나는 요 부분. 자, 그래서 해양이 만날 때 해구 생기겠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방금 얘기했듯이 밀도는 누가 큰 거야? 그치? A가 B보다 크다, 맞지? 자, 항상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여기 지진이나 이런 게 생기겠지, 그치? 자, 그다음 열도도 여기 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자, 그다음에 A의 부채꼴 모양의 화산섬 형성된, 틀렸지? 이 부채꼴 모양의 화산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상열도라 그래. 호 모양의 열도라고 하는데, 어디 쪽에?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요거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생긴다는 거 조금 중요해. 자, 그래서 요거 잘 정리 좀 해놓게.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2번에 그림은 전 세계의 주요 판의 분포와 상대적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여기 A가 딱 누가 봐도 여기는 뭐야? 스콕산맥인데 이 히말라야 충돌령이지. 얘는 수렴 중에서도 대륙이 만나는 걸 충돌이라 그래. 그래서 화산은 없어. 그리고 지진은 당연히 있고. 자, B 부분을 우리가 B 부분 여기 B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일본 해구 같지만 여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쪽이 이제 일본 해구고, 얘는 살짝 그 위에 있지, 그치? 그래서 코를 해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 해양판 만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수렴형 경계고, 자, D는 여기 어긋나고 있지. 이거 해령하고 해령 사이니까 D는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이고, 그 다음에 C가 동태평양 해령, 발산형 경계. 자, 그럼 A, B, C, D까지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기억 보기부터 볼게. 자, A에는 판의 수렴형 경계가 발달한다, 봤지? 근데 수렴 중에서도 충돌형이고 섭입은 아니야. 자, 그리고 해양지각의 나이는, 자, B는 지금 해구니까 나이가 많고, C가 해령이니까 해양지각이 막 생기고 있지? 그럼 B가 많다 하니까 맞고. 자, 화산 활동은 B, C, D에서 모두 활발하다는데 이거 틀렸지? D에서는 없어. 자, B에서도 있고 C에서는 있어. 그리고 A에서도 없지?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인데, 잠깐 다시 여기 화산은 꼭 기억을 해놔야 돼. 화산은 발산형 있고 수렴형 중에서는 섭입형에는 있지만 충돌형이 없어. 즉 히말라야 산맥에는 화산 없지, 그치? 그리고 보존형에는 없어. 즉 왜냐면 여기 해령,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한 곳에서만 마그마가 올라와서 화산이 생길 수가 있고, 변환단층 여기는 화산이 폭발될 수가 없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뒤에 13번 볼게. 자, 13번은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판의 경계 부근의 모습과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여기랑 여기 지금 요 부분 빨간색으로 요 한 부분을 해령이라고 돼 있지. 발산형 경계고,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잘 보여야 될 텐데, 여기 파란색으로 요 부분 여기가 보존형 경계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단열대라고 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밑금치는 부분. 자, 여기는 지진이 없는 부분이야. 뭐 아예 없진 않지만 지진이 잘 없는 부분이지. 자, 그리고 그림 보면 판이, 이게 지금 하나의 판이야. 요 하나의 판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요 하나의 판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그래서 총 판이 두 개야. 여기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보면 요게 하나의 판, 그리고 요게 하나의 판, 이렇게 판이 총 두 개가 있는데, 경계는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럼 일단 기억 보기부터 볼게. 자, A, B, C는 모두 판의 경계에 해당한다. 자, 아니지. 어디만 판의 경계에 해당하냐? B만 해당하지. 자, 그래서 틀렸고. 자, B는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거나 하는 게 아니지, 그치? 새로운 해양지각은 해령에서 생기는 거니까 틀렸고. 그리고 모두 천발 지진 맞지?
자, 요거 지진도 다시 한 번만 복습할게. 자, 지진은 모든 판의 경계에서 다 생겨. 그런데 다 천발은 있어. 천발은 진원의 깊이가 깊지 않은 거지. 그런데 수렴형에서 섭입형에만 신발이 있어. 요거 기억해 놓을게. 사실 충돌형에 중발 있는 건 잘 나오진 않아, 시험에. 그래서 천발은 일단 다 있고, 신발 지진, 깊은 진원의 깊이가 깊은 신발 지진은 섭입형에 있다. 왜냐하면 봐봐, 이렇게 섭입이 되지. 베니오프데라고 해서 이렇게 섭입이 되면 이 부분은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신발 지진은 섭입형에만 있다. 꼭 기억해 놓을게. 자, 그래서 천발 지진 다 있고 답은 3번. 자, 14번에 그림은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 지금 보면 여기 해구, 그치? 해구, 그리고 이렇게 섭입되고 있지. 그리고 여기에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지금 습곡산맥 같지? 습곡산맥이 보이고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섭입대라고도 하고 베니오프대라고도 하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마그마 같은 거 막 생기고 있지? 여기 습곡산맥 있는 거. 그래서 D는 해구라고 하면 돼. D는 해구. 자, 그 다음 A는 지금 여기 해령, B는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이 부분이니까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 자, 그리고 A가 얘는 뭐냐면, 여기도 지금, 자, 지금 요 부분이 해구, 여기 섭입대가 있고, 지금 여기는 해양판 만나는 거기 때문에 A의 지금 호상열도. 자, 습곡산맥도 잠깐 얘기해 볼게. 자, 습곡산맥은 두 군데서 생길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대륙 만나서 습곡산맥이 생길 수가 있고, 대륙 해양 만나서 생길 수가 있는데, 당연히 대륙 쪽에 습곡산맥이 생기겠지? 지금 그림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습곡산맥은 수렴형에서 생기는데 해양 만날 때는 당연히 습곡산맥은 안 생기겠지?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거는 습곡산맥이라고 하면 안 되고 A는 호상열도라고 해주면 돼. 자, 그러면 기억보기 A는 호상열도이다 맞고. 자, 화산활동은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어디서만 생긴다 그랬지? 발산형이랑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에서만 생긴다 그랬어. 자, 그러면 C보다 B에서 활발하다. 변환단층 안 생기지. C는 당연히 화산활동 있지. 그래서 틀렸고. 자, C에서 D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맞지? 근데 학교에서 이거 좀 심화로 배우는 학교는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 두께도 두꺼워져. 또 수심도 깊어져.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 놓을게. 자, 나 A, B, C, D 중 멘틀 대류 상승부. 상승부는 C다 하니까 맞지? 답이 4번이고. 자, 15번에 화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이 부분은 가볍게 풀 수 있는 부분이지. 자, 1번에 화산활동은 마그마가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이다. 맞고. 자, 화산활동을 통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분출된다 맞고. 자, 화산가스는 주로 물론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주로 수증기. 그래서 틀렸고. 화산세설물은 입자에 따라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계로 구분되고 맞는데 특히 우리 화산재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얘가 굳어서 되면 은회암이라고 하는데 또 이 화산재 때문에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가려서 기온이 낮아질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다량의 용암이 분출되면 도로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16번에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데 암석에 저장된 지구 내부 에너지겠지? 지구 내부 에너지 틀렸고. 니은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그치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맞고. 지진은 다른 재해와 달리 직권 변화에 큰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만. 자, 17번에 그림은 지진해 이거 쓰나미인데 이거는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 주는 현상이고, 그치? 용암류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얘는
화산 활동에 의한 거지. 그러면 기억에 가에 의한 에너지 방출은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자,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 이때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이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 이거를 해소하는 애는 누구야? 해소하는 거 수권과 기권이지. 그치? 그래서 지진 해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거 뭐 해소하는 역할 하면 태풍 정도? 그치? 태풍은 해소할 수 있지.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운반을 해주니까. 자, 니은에 우리나라에서는 가보다 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그치?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 일본 옆에 있으니까 지진 발생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가와 나는 모두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겠지. 그래서 답을 니은 디귿.